안녕하세요. 제가 또 이렇게 하다 보니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. 지난번에 73회 이렇게 나간 영상이 그 전에 했던 내용과 비슷하다. 어떤 회원분께서 이렇게 문자를 주셨더라고요. 중복이 된 것 같아가지고 좀 그렇지 않냐. 그래서 제가 확인해 보니까, 근데 이게 이제 그냥 뭐 어디서 툭 들어온 거 가지고서 그냥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?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, 이제 대충 이제 얘기를 요약을 해가지고 이제 그거를 뭐 외운다고 그럴까? 근데 다시 한번 정리해가지고 이제 영상을 촬영하게 되는데, 이게 여러 가지를 이렇게 이제 매주 하다 보니까 그것이 이제 중복이 돼 있었나 봐요. 그걸 몰랐습니다. 하여튼 여러분들한테 그런 걸 죄송스럽게 생각하고, 이제 혼자 이걸 다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사실 그런 작업이 좀 어려워요. 그런 걸 늘 이렇게 습관화되어서 이렇게 한 사람들은 이렇게 정리가 되는데, 저 같은 잘 정리가 안 되더라고요. 다음부터는 주의하겠습니다. 그래 이제 요새 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흔히 하는 말로 이제 이런 문제가 있더라고요. 웃으니까 행복한 거냐, 행복하니 웃는 거냐. 그냥 우리는 저 같은 경우는 그전이 그런 소리를 들었을 때 그냥 무심코 지나갔지요. 행복해서 웃으나 웃어서 행복하나 비슷한 거 아니냐. 그렇게 깊이 생각하지 않고 그걸 이렇게 생각했는데,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더라고요.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게 사실 우리가 살면서 뭘 그렇게 웃음거리가 많냐, 웃을 일이 많냐. 막 경쟁하고 서로 헐뜯고 또 그런 문제뿐이 아니고, 또 이게 돈 문제, 이렇게 생활해 나가야 되고, 또 노후를 위해서 이렇게 또 여축도 해야 되고 등등, 뭐 일체계고라고 전번에도 얘기했지만 모든 것이 고다 이거요. 고뇌다. 근데 거기에 뭔 그렇게 웃을 일이 많냐. 근데 엊그제 책 하나를 봤는데, 웃음을 연습해야 된다. 얼굴에 웃을 수 있는 근육을 발달시켜야 된다. 그래서 많이 웃음을 그렇게 늘 웃고 이렇게 하고 다닐 수는 없지만,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게, 그렇게 하더라도 실실이라도 웃고 다녀라. 이제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볼 때 무표정하다, 이렇게 평화를 한대요. 뭐 저는 잘 모르겠지만, 그런데 그 무표정함이 웃을 줄을 모른다 그런 얘기요. 물론 생활이 핍박돼서 그러는지는 모르지만 그런 게 아니고, 제가 생각하기에는 책에서 얘기하는 거는 얼굴에 웃을 수 있는 근육을 강화시켜야 된다. 그러니까 늘 웃을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. 그래서 저는 그걸 가만히 또 읽고 이렇게 해봤는데, 우리가 평상시에 이렇게 웃으려고 해도 근육이 발달되어 있지 않으면 하하하 하고 크게 웃을 일을 삐끔 웃고 만다 그런 얘기예요. 그래서 이제 또 어떤 심리학회에서 보면은
큰 소리로 속이 시원하게 웃어본 적이 몇 개월 전서부터인가. 내가 어디 유튜브에서 오늘 영상에서 얘기를 한 것도 같은데, 그래서 항시 웃을 준비를 해라. 그래야 복이 들어온다. 예. 이게 이제 흔히 하는 말로 유머가 많은 사람이 좋은 사람이라고, 이렇게 원래 실없는 사람이라고도 얘기 들을 수 있지만, 그래도 생활 속에서 아무것도 아닌 일인데 웃음을 끌어내고 웃음을 유도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? 그런 사람들을 보면, 가만히 보면 그 사람 인생이 뭐 이렇게 꼭 평탄하다 그런 얘기는 아니지만,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 나은 삶을 살고 있다, 이렇게 생각이 되더라고요. 그렇게 느껴지고, 제가 그래서 사람은 웃음이 굉장히 중요한 거구나. 그래, 우리 이제 여럿이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은 그 얘기에 주축이 되는 사람이 있어. 틀림없이. 어떤 사람은 말 한마디 없이 가만히, 물론 묵직하고 무게감이 있어서 이렇게 리더감이 있는 사람도 있기는 하지만,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 가볍게 막 이렇게 웃음을 유도하는 사람도 있지만, 그 웃음 속에서 여러 사람들을 이렇게 호응을 이끌어내고 같이 웃을 수 있는 그러한 이렇게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요. 그러면은 아무것도 아니는 서로 박수하고 그렇게 판을 이끌어 나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, 그 사람이 뭐 사회 전반을 이끄는 건 아니지만은 그 조직이나 어떤 상황을 그냥 이게 유머러스하게 해서 다 같이 호응을 이끌어내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종종 봤을 거예요. 그 사람 인생은 틀림없이 이렇게 좀 멋진 인생을 살아간다라고 우리는 느끼고 살았을 거예요. 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. 그래서 여기에 이제 초점은, 우리가 아무리 이제 이렇게 어려운 일이 많고 웃을 일이 적고 막 그래도 웃으려고 노력하고 얼굴에 웃을 수 있는 근육을 발달시켜가지고 그렇게 그것을 늘 염두에 두고 살아야 된다, 그런 얘기예요. 좀 이게 치부스럽지만, 이 얘기가 어떻게까지 얘기했냐면은, 길거리를 다니면서 웃고 다녀라, 혼자라도. 그래야 다음에 웃을 수 있는 준비가 된다. 그럼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혼자 실실 웃고 다니면은 그것도 이상하지 않습니까? 그래도 해라. 그 사람은 지나갈 뿐이다. 어떤 면을 보면은 사람들이 자꾸 힐끗힐끗 쳐다볼 거다. 혼자 실실 웃고 다니면 혹시 아니냐. 그러나 그렇게라도 해서 웃을 수 있는 준비를 늘 하고 있어야 그 사람이 웃음 속에서 살 수가 있다. 웃음 속에서 살 수 있다는 것은 물론 그렇다고 해서 뭐 행복하다 그런 얘기는 아니지만, 행복에 가까워질 수 있는 요소 중에 하나다. 그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.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여기서 이것을 하나 덧붙이자면은, 밑엔가 유튜브 제목에 펑펑 울어야 울은 만큼 웃을 수 있다, 이렇게 제가 이렇게 제목을 달았었는데, 이게 억울함이나 막 어려움이나 이런 것들이 안에 꽉 내재해 있으면 웃을 일이 있어도 안 웃게 된다, 그런 얘기예요.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울음을 통해서 펑펑 울고 막 속 시원하게 그냥 안에 있는 거를 그냥 다 청소해내듯이, 다 토해내듯이 다 울고 나면 스스로 웃게 된다. 그래서 이 울음치유술을 만들었습니다.
이게 제 나름대로는 엄청 고민해가지고 만드는 거예요. 근데 이렇게 울음에 관한 책을 여러 가지를 보고 이렇게 우리 신체적 변화에 대해서도 이렇게 듣고 그랬지만 그런 것보다는 우리 이제 조금씩은 다 경험을 해봤을 거예요. 아유 실컷 울고 났더니 속이 희한하다고. 예. 그렇게 울었다고 그래서 뭐 세금이 나옵니까? 아니면 뭐 그렇게 울었다고 그래가지고선 다른 사람한테 뭐 무시를 당했다든지 뭐 반사회적인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? 자기가 혼자 펑펑 울고 막 한 거는 자기 혼자 스스로 의사 필요 없이 스스로 자기를 치유할 수 있는, 치료할까지도 할 수 있는 것이 울음이다. 그래서 제가 이 울음 치유소를 이렇게 만들게 됐습니다. 그래 이제 지금까지는 아직 사회에 큰 반응이 없는데, 이것은 우리가 이제 제 생각에는 너무 울음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그 안 좋은 의식이 고착화되어 있어 가지고 그걸 열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. 그리고 또 울음이라고 그러는 것이 뭐 어느 한 장소에 갔다 오서 팍 이제 나오는 게 아니고 오랜 시간이 이렇게 쌓여 가지고 그걸 도저히 못 참을 때 나오는 것이 울음이라고 할 수 있는데, 제가 이렇게 한적한 곳에다가, 그렇다고 해서 막 깊은 산속에다 한 건 아닙니다. 한적한 곳에다가 그냥 편히 쉴 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 놨으니까 여러분들께서도 그냥 펑펑 울고 싶으면은 언제라도 찾아오세요. 예. 그러면은 간단한 식사할 수 있는 식탁이나 화장실도 깨끗하게 이제 수세식으로 이렇게 해놓고 온도도 다 조절할 수 있겠고, 또 이렇게 공기청정기까지 이렇게 다 갖다 놨으니까 아주 고급스럽게 화려하지는 않아요. 그러나 그냥 하루 정도는 편안히 이렇게 생각을 하고, 울고 싶으면 울고 또 웃고 싶으면 또 웃고, 혼자 있고 싶다고 그러면 혼자 있게 해드릴 수 있고, 또 같이 또 무서우니까 또 멀리 떨어져서 좀 지켜봐 달라고 하면 멀리 떨어져 있을 수도 있고, 여러 방면으로 이제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, 하여튼 여러분들께서는 이렇게 여기 안 오시더라도 늘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셨으면 합니다. 그리고 웃을 준비를 하시다. 웃을 준비를 하려면 어떻게 해요? 펑펑 우는 것도 한 방법이다. 꼭 기억하시고 생활 속에서 한번 활용을 해 보셨으면 합니다. 그러니까 전번에 그 밑에 장 같다고 말씀드렸는데, 꼭 여기를 오시는 것보다도 그 집안 잠자리에서, 아니 꼭 잠자리가 아니더라도 집안에서 막 이 울분을 토해서 울 때는 그 쿠션 베개 있지 않습니까? 이렇게 푸석푸석한 그 쿠션 베개를 딱 대고 거기다 대고 소리를 팍 질러도 이거 저기 집안 바깥으로는 안 나갈 거예요. 예. 그렇게 해서 울을 수도 있고, 어느 사람은 또 이렇게 저 화장실에 가서 물 소리 틀어놓고선 거기다 대고 그냥 팍 우는 사람도 있다고 하고, 또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저 뭐 다리 밑, 아무도 없는 그 다리 밑에 가가지고서 이렇게 펑펑 울다가 오는 사람도 있고, 또 산속에서 들어가서 혼자 이렇게 울다가 오는 사람도 있다고 하고,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. 그런데 제가 제일 좋은 거는 집안에서 그 저 쿠션 베개를 이렇게 얼굴에다 대고선 거기다 팍 우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. 소리가 바깥으로 안 나가요. 제가 해봤어요. 울지는 않았지만 막 소리를 크게 질러봤어요. 그런데 바깥으로 소리가 조금은 나지만 그게 울음소리인지 뭔지 모를 정도로 이렇게 소리가 안 나더라고.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도 한번 이렇게 보시고
하여튼 울음치유소가 세계에서 최고인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대한민국에 없는 줄 알고 있어요 제가. 그래서 제가 한번 해봤으니까 여러분들도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다음에 꼭 더 멋있는 모습으로 찾아오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